우리 주변에는 종종 너무 친하게 지내면 무례해지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적대적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적대적이고 무례한 사람을 현명하게 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바탕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무시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라. 발끈할수록 당신은 불명예를, 적은 유명세를 얻는다. 무시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영민한 방법일 때가 있다. 열심히 추구할 때는 얻지 못하다가 별 생각 없이 지낼 때 덜컥 손에 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이기에 그림자의 성질을 따른다. 따라가면 도망가고 도망가면 따라온다는 말이다. 게다가 무시는 가장 현명한 복수이기도 하다. 현자들은 절대로 자신을 방어하는 글을 쓰지 않는다. 그랬다간 방어의 흔적이 남고 적대자를 벌하기보다 오히려 기세를 높여주게 되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람을 적으로 삼아 악명이라도 얻으려는 게 한심한 자들의 수법이다. 갈등에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 존재조차 몰랐을 자들이다. 그래서 망각이 최고의 복수다. 그들의 이름이 먼지 구덩이에 파묻힐 테니까 비방을 잠재우는 방법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일일이 대응해봐야 당신은 불명예만 얻고 적에게만 이롭다. 명성이 아예 사라지진 않더라도 오점이 남아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상대가 움찔할 취약점을 찾아라. 사람을 움직이려면 힘보다는 수완이 필요하다. 상대의 취약점, 그러니까 상대가 움찔하는 버튼을 찾아내라. 이건 타인의 의지를 움직이는 기술로 단호함보다는 능숙함의 영역이다. 상대에 따라 무엇을 자극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의지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특별한 동기로 움직인다. 누구나 우상을 줬는데 그것이 누구는 명예이고 누구는 사리사욕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쾌락이다. 개개인의 우상을 알아내서 다루는 것이 수완이다. 각자의 주된 동기를 알면 그의 의지를 움직이는 열쇠를 쥔 셈이다. 그것은 고차원적이기보다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경우가 많다. 이성적으로 잘 정돈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우선 상대를 움직이는 열정을 알아내서 한마디 말로 자극해서 동기를 부여한 다음 그가 좋아하는 것을 도마 위에 올려 공격한다. 그러면 당신은 틀림없이 그를 지배할 수 있다. 빈정거림을 이용하라. 잘 쓰면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교묘한 기교다. 상대를 시험해 보려고 던져서 그들의 마음을 가장 섬세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저 악의적이고 무모하고 시기라는 독에 오염된 해악이 된다. 예기치 못한 번개 같은 독설은 모든 호의와 존경심을 파괴한다. 그런 종류의 말 한마디에 타격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나 대중들의 긴밀한 신뢰로부터 추락했다. 하지만 세심하게 골라진 말로 빈정될 줄 안다면 오히려 명성이 강화된다. 다만 그때는 더욱 주의해서 결과를 예측하며 구사해야 한다. 나쁜 결과를 예측해야 제대로 방어할 수도 있고 상대의 공격이 예측대로 들어오면 관역을 빗나갈 테니 말이다. 걱정거리를 떠안지 말라. 스스로 상심하는 것보다 상대를 실망시키는 게 낫다. 걱정거리를 피하라. 그러한 신중함은 꼭 보상을 받는다. 나쁜 소식을 피하니 안정과 행복이 피어난다. 뭔가 도움이 될 목적이 아니라면 나쁜 소식은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누군가는
달콤한 아침에만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는 쓰라린 험담에만 관심이 있다. 한편 일상적인 분노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도 있다. 아무리 가깝고 소중한 대상이라 해도 그 사람을 잠깐 기쁘게 하겠다고 한평생 곤란 속에서 지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저 조언 몇 마디 해주고 말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남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에게는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나중에 도움도 못 받고 상심하느니 그가 지금 상심하는 것이 낫다. 둘째, 친밀한 관계를 조심하라. 친밀함을 무례함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허물없이 지내지 마라. 이용하지도 말고 이용당하지도 말라는 말이다. 친밀해지면 상대에게 발휘했던 탁월한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존경심도 잃는다. 별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찬란하게 빛난다. 신성함에는 격식이 필요한데 친해질수록 무시하게 된다.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낼수록 불리해지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다. 말하지 않고 두어야 더 좋았을 온갖 이야기들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허물없이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윗사람은 불쾌해하고 아랫사람은 불편해한다. 특히나 평범한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무례해지는데 상대의 호의를 의무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친밀함은 천박함으로 변질되기 쉽다. 사랑해도 거리를 두고 미워도 곁을 주어라. 친구도 적도 영원하지 않다. 오늘의 친구들을 신뢰하되 내일은 그들이 적이, 그것도 가장 나쁜 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머릿속에서 대비해야 한다. 우정의 변절자들 손에 나중에 가장 처참한 전쟁을 수행할 무기를 쥐어주면 안 된다. 반면에 적들을 향해서는 화해의 문을 늘 열어두어야 한다. 그것이 고결한 관용의 문이라면 더 안전할 것이다. 너무 성급하게 복수했다가 지독한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한 악한 타격에 대한 통쾌함은 이내 슬픔과 절망으로 바뀔 것이다. 트집 잡는 이들을 멀리하고 변명의 여지를 주는 이들과 어울려라. 비난하지 말라. 사사건건 흠잡는 음울한 기질의 사람들이 있다.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천성이 그런 것이다. 매사의 악담이다. 이렇게 했다고 비난하고 저렇게 할 거라고 저주한다. 잔인함 이상의 비열함이다. 그들은 파편을 들보로 둔갑시켜서 상대의 눈을 찔러댄다. 그들은 언제든 낙원도 감옥으로 만들 수 있는 감독관이다. 거기에 쓸데없는 열정이 더해지면 문제를 극단까지 몰아간다. 반대로 심성이 고귀한 사람은 상대가 잘못해도 항상 변명의 여지를 주면서 정확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과실을 눈감아준다. 대화에서는 유창함보다 자제력이 더 중요하다. 상대와 분위기에 맞출 줄 알아야 한다.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라. 대화 속에서 진짜 그 사람이 드러난다. 살면서 가장 흔한 행위지만 이것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도 없다. 대화를 통해 사람들은 점수를 따거나 잃는다. 서면 대화라고 부를 수 있는 편지를 쓸 때도 신중한데 지성이 즉흥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일상의 대화에는 얼마나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는가. 노련한 사람들은 혀의 영혼의 맥박을 느낀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말하라. 내가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대화의 기술은 기술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의복처럼 간결해야지 치렁치렁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친구끼리의 대화는 그렇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담소에서는 더 격식을 갖춰야 한다. 상대방의 생각과 분위기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또한 꼬투리를 잡았다간 꽉 막힌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세무소 직원처럼 계속 새로운 의견을 물었다간
부담스러워서 피하거나 아주 생색을 내며 말해줄 것이다. 대화에서는 유창함보다는 자제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셋째, 남들 말대로만 끌려다니지도 말라. 자기 마음대로만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말만 듣지도 말라. 둘 다 독재자의 수법이다. 혼자 다 하려는 마음은 곧 전부 다 갖겠다는 마음이다. 그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안함을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좀처럼 신세를 지지 않고 자신들의 운만을 의지하기에 그 운이 삐끗하면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상대방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반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 말만 듣는 사람들도 있다. 참 어리석은 태도고 지독하게 불행한 태도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고 이미 모든 사람들의 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들에게 끌려다닌다. 심지어 지식에 있어서도 남들을 위한 것만 챙기고 자신을 위한 것에는 무지해진다. 영리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찾을 때 자신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줄 도움과 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챈다. 상대를 시험하라. 나쁜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 시험할 줄 알라. 사악한 의도를 가진 덫을 알아채고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타인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높은 지능이 요구된다. 잡초와 돌의 성질을 아는 것보다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두들겨서 나는 소리로 금속의 종류를 알 수 있듯이 말에서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말로 정직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 행위를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당연히 뛰어난 주의 집중, 심도 있는 관찰, 세심한 이해,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무뚝뚝하게 굴지 말라. 비사교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진짜 무서운 야수들일수록 대단히 사교적이다. 사교적이지 못한 것은 자신의 무지에서 기인한 잘못이며 존경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다. 남에겐 못되게 굴면서 호의를 얻겠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을에 남들에게 거침없이 무례하게 구는 비사교적인 괴물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불행히도 그들과 상대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인내와 두려움으로 무장하고서 호랑이와의 결전을 준비하듯 임한다. 그 지위에 도달하기까지는 노력해서 모두의 환심을 사지만 일단 지위를 얻으면 모든 것을 걷어차고 마음대로 하면서 보상받으려 한다. 사실은 모두에게 헌신해야 하는 자리인데 거만해서 혹은 반항심에서 아무에게도 헌신하지 않는다. 그들과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교제의 기회들을 없애서 도태시키면 된다. 하나씩 서서히 재능을 자랑하라. 당신 자신을 자랑하라. 재능을 환하게 빛내라는 말이다. 각각의 재능이 빛날 적기가 다 따로 있으니 그 시간을 이용하라. 모든 날이 승리의 날은 아닌 것이다. 작은 재능도 크게 부풀려서 화려하게 빛내는 사람들이 있다. 탁월한 재능에 자랑 능력까지 더해지면 그 재능은 기적이라는 명성을 얻는다. 실제로 하늘은 재능과 함께 자랑하는 성향도 내려주었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잘난 체는 금물이다. 그것은 경멸을 부른다. 상스럽지도 과하지도 않게 적절해야 한다. 때때로 무언의 웅변에서 오히려 탁월함이 가감없이 느껴진다. 지혜롭게 감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과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추면 사람들의 호기심이 고조된다. 그래서 재능들을 일시에 과시하지 않고 하나씩 슬쩍슬쩍 내보여야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찬사를 받는다. 모든 성취는 더 큰 성취의 약속이니 첫 성취에 대한 박수갈채에 이미 다음 성취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넷째,
미움받지 않으려면 미워하지 말라. 미움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 누가 미움을 자처하겠는가? 그냥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미움을 살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도 이유도 모른 채 제멋대로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들의 악감정이 상대의 선의를 앞지른다. 이득을 얻으려는 탐욕보다는 그저 나쁜 본성에서 남에게 해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다.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남들을 귀찮게 하거나 남들을 귀찮아한다. 일단 미움이 뿌리를 내리면 악평과 마찬가지로 근절하기 어렵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고 악한 사람은 혐오하고 오만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은 경멸하고 별난 사람은 무시한다. 그러므로 존경받으려면 존경하라. 홀로 불평하지 말라. 장점을 못 찾았다면 당신이 무능한 탓이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혼자만 배척하지 말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좋은 것은 설명될 수는 없지만 향유된다. 홀로 튀면 늘 미움을 받고 그 불평이 잘못된 것일 경우에는 조롱을 받는다. 당신이 비판하는 대상에게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결국 안목이 없다는 오명과 함께 외톨이가 된다. 그러니 장점이 안 보인다면 즉각 불평하지 말고 차분히 당신의 무능을 숨겨라. 보통 나쁜 안목은 무지에서 기인한다. 바보들을 인내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갈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바보들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초조하다. 역설적이게도 지식이 늘어갈수록 무식한 사람들을 견디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큰 지성일수록 만족시키기는 더 힘들다. 에픽테토스는 삶의 제일 원칙은 매사에 참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의 절반이라고 말했다. 온갖 바보짓을 참아내려면 커다란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가장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참아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유익한 자기절제 훈련이다. 참으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세계 평화가 말이다. 그러니 인내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신 안으로 물러나 은거하라. 복수하고 싶다면 포용하라. 명예를 얻으면 상대를 영원히 괴롭힐 수 있다. 경쟁자와 적대자들에게 승리하려면 그들을 경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핵심은 대담한 포용력이다. 당신에 대해 험담하는 무리들을 감싸는 자를 칭찬하라. 시기하는 무리를 재능과 매너로 굴복시키는 것보다 더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당신이 일 성공할 때마다 불평분자들의 목에 걸린 밧줄이 옥죄일 테고 적의 영예의 경쟁자는 지옥 같을 것이다. 이것은 최고의 중형인데 왜냐하면 행복에서는 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적은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몇 번이고 죽는 것이다. 불멸의 명예를 얻음으로써 적을 영원히 괴롭힐 수 있다. 당신이 영원히 존경받을 때 그는 끝없이 고통받을 테니까. 영예의 나팔은 승자에게는 영원히 울려 퍼지고 패자에게는 교수대의 밧줄로 죽음을 선언한다. 명예롭게 싸워라. 절대로 우정과 신뢰를 배신해서 이기려 들지 말라. 명예로운 싸움을 싸워라.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더라도 독화살은 쏘면 안 된다. 당당하게 대처해야 하며 남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용맹함은 찬사를 받는다. 힘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 이겨야 한다. 하지만 비열한 승리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다. 세상은 언제나 명예를 높이 산다. 명예로운 사람은 결코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증오를 부추기기 위해 우정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식 말이다. 절대로 복수의 신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배신의 냄새가 조금만 나도 명예가 더럽혀진다. 명예로운 사람은 아주 작은 저열한 흔적에도 반발한다. 고상한 영혼과 비열한 영혼은 서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용기, 관용, 신의가 사라진 세상에서도 당신 가슴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노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라. 다섯째, 너무 정중한 태도를 경계하라. 정중함은 일종의 기만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아첨하며 자신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것만으로도 우쭐한 바보들은 매료된다. 명예의 표시는 그들의 주화이고 그들은 미사역으로 관심을 지불한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 약속은 바보들에게 함정이다. 진정한 정중함은 의무이고 과시된 정중함, 특히 사용되지 않는 정중함은 기만이다. 정중함은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속하는 수단이다. 그들의 절은 인격이 아니라 비위 맞추는 데 관련되고 그들의 아침은 탁월성의 인식이 아니라 이익의 소망에 관련된다. 반대하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찬성만 하는 사람은 경계하라. 일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우월하다는 표시다. 당신에게 절대로 반박하지 않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첨에 속았다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니 아첨꾼은 버리는 게 낫다. 게다가 그런 자들, 그러니까 좋은 것들에 대해 험담을 일삼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비난을 당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다. 반면에 당신이 하는 일들이 모두의 마음에 든다면 곤란하다. 모두가 좋아한다는 건 별 쓸모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불행을 동정하되 선의를 이용당하지는 말아라. 결코 동정심 때문에 불행한 이의 운명에 끌려들지 말라. 누군가의 불운은 다른 이의 행운이 된다. 다수의 불행 위에 얻어지는 행복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행한 사람들은 남들의 선의를 쉽게 얻어 운명의 시련을 보상받고자 한다. 사람들은 행복의 절정에 있을 때는 저주하다가 그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동정해주기 때문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복수욕이 추락한 사람에 대한 동정으로 변한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운명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불행한 자와 어울리는 것은 고귀한 심성에서 비롯된 건 분명하지만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다. 화를 다스려라. 지나친 언행까지 가지 않고 멈추는 것이 기술이다. 화가 끓어오르면 어떻게 할까? 수시로 이는 짜증이라면 신중하게 숙고해서 억눌러라.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 만약 분노가 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화가 난다고 인정하라. 그러면 기분이 내리는 명령에 휩쓸리지 않고 맞설 수 있다. 화를 낼 때는 딱 필요한 정도까지만 분노하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화를 내는 기술이다. 분노에 빠지는 것도 분노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조절해야 한다. 특히 화를 멈추는 시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속이 붙을 때 멈추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격분의 와중에도 맑은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열정이 과도해질 때 이성적 처신에서 이탈하게 되지만 탁월하게 주의할 때 이성은 결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커다란 보호벽을 넘지 않는다. 화를 다스리려면 늘 주의라는 재갈을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한다. 불평하면 신뢰만 잃는다. 차라리 선례가 될 만한 사람을 칭찬하라. 불평하지 말라. 신뢰만 잃을 뿐이다. 남들의 분노에도 맞서는 것이
동정심의 대상이 되기보다 낫다. 그래야 오히려 청자들이 불평에 귀 기울이고 한 가지를 이해시키면 다른 문제들도 이해시킬 수 있다. 과거의 부당한 처우들에 불평해봤자 미래의 빌미만 주는 것이고 도움이나 조언을 구해봐야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나 멸시뿐이다. 차라리 좋은 사람 한 명을 칭찬해서 남들이 따라할 선례를 제시하는 게 더 전략적이다. 당신이 신세를 진 사람에게 재차 감사를 표하면 나중에 온 사람들도 그와 같은 감사를 받기 위해 애쓸 테니까. 당신의 평판은 계속 지켜질 것이다. 그래서 영민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불쾌함을 세상에 떠들어대지 않고 신중하게 발언해서 친구 관계를 지키고 적들을 침묵시킨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세상을 보는 지혜를 통해 적대적이고 무례한 사람을 현명하게 대하는 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통찰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생각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시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그의 말씀이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깊은 이해와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세요. 진정한 지혜는 우리에게 내적인 평온과 강인함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과 성취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이 지혜를 가슴에 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긴 시간 인생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